안녕하세요. 한 주간에 딱 중앙이지요. 어, 수요일인데, 오늘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게, 어, 이전에도 정말 많은 내용, 많이 다루었던 내용이고, 그랬는데, 어, 그, 다른 피해자 단체에서 그런 말이 하나 올라온 게 있었고요. 왜 제가 송가병 씨를 가지고서 송가병 씨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가지고서 다루느냐, 사기도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뭐 그런 내용이 올라왔어요. 근데 어, 이 사태가 벌어진 게 사실은 재단이 그대로 연속적으로 있으면서 재단에서 그런 역할을 했고, 운영사라는 거를 정상적으로 관리를 했다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운영사라는 게 결국에는 재단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저는 지금까지 스스로 자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근거 있는 이야기 외에는 어,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음, 영상을 영상 녹화를 계속 했던 걸로 제 스스로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보시게 될 내용, 이거 역시 통상적으로는 자료를 안 올리고 말로 설명을 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요즘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기사로 내보낼 내용을 서술 형태로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 기자하고는 이미 통화를 좀 한 상태고, 근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원래는 제가 지난주까지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서술식으로 누구나 백지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근거로 왜 이렇게까지 흘러왔는지를 서술 형태로 쓰다 보니까, 뭐 제가 작가도 아니고 기자도 아니고 뭐 전공한 것도 이공계 계통으로 해가지고 전공을 했기 때문에 어, 조금 정리를 이렇게 서술식으로 쓰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만 않고, 써놨는데 또 다시 보게 되면은 좀 또 수정을 하고 좀 수정을 하고 그렇게 계속 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근거를 가지고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을 직접 하시고, 적어도 이 정도의 내용은 반드시 아시고 계셔야 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뭔가 싸움을 한다거나 법적인 대응을 한다거나, 왜 우리가 이거를 어, 이런 조직들을 어, 이런 조직들과 싸워가지고 우리 모두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환수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화면을 공유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 날짜를 조금 반대로 해놨는데, 여기 보면 5월 16일에 2022년 5월 16일에 그 KOK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면서 공지를 냈어요. 근데 이 공지가, 저는 정말 KOK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재단에서 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이거를 확인을 해볼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여기 보면은 4월 20일 KOK 플랫폼 운영 및 정책 변경 예고 공지와 같이 업무 추진 중이거나 사안의 경중을 검토하여 시행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4월 22일 공지 내용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4월 22일 공지 내용 중 아래 내용은 세계 조직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닌 메타 M 홍콩에 만 해당됨을 안내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해당 공지 원문은 올 6월까지 모든 업무는 예약 해지 및 종료되어 싱가포르 법인 R로 해가지고 K스테디움 PT Ltd로 이전될 예정이며 추후 해당 시점에서 제 안내 드리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케어케이 파운데이션은 2019년 11월 7일에 비영리 법인으로 소셜공화국에 설립되어 다음 역할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뒤에 나와요. 근데 여기를 보시라 이거예요. 주 미디움은 영리법인으로서 21년도에 케어케이 플레이의 운영권을 인수하였고,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이 그 메타M이라는 건 뭐예요? 메타M의 전신은 사명이 변경이 되기 전에는 미디움 LTD예요. 미디움 LTD는 또 다른 표현으로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 돼 있어요.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미디움 LTD라고 해놨고 그 미디움 LTD가 메타M으로 사명이 변경이 됐어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그 다음에 미디움은 영리법인으로 AOK 플레이의 운영권을 인수하였고 22년 6월 말로 그 운영권은 계약 해지 및 종료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만 봐도 미디움이 운영사죠, 그죠? 운영사. 메타엠은 그러면 뭐예요? 메타엠도 운영사죠. 왜? 메타엠의 전신이 미디움 LTD고 미디움 파운데이션과 계약을 했다라고 돼 있죠. 근데 뜬금없이 미디움이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그 김판종 의장이 있는 그 학동에 예전에 있었던 그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들어왔냐 이거죠. 그다음 어, 케어케이 파운데이션은 케어케이 플레이와 메인넷 K 스테디움의 위탁 운영사인 K 스테디움 PT LTD를 싱가포르에 설립하였습니다. 이 말 뜻 잘 봐야 돼요. KOK 파운데이션은 이게 주어예요. 주체고, 뭐, KOK 플레이와 메인넷 K 스테디움의 위탁 운영사인 K 스테디움 PT를 싱가포르에 최근 설립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영규 이사장이 이 K 스테디움 PT라는 걸 싱가포르 법인으로, 어, 저기, 이 재단에서 또 다른 법인을 위탁 운영을 하는 것을 따로 설립할 이유는 없지요. 하나의 법인 속에 다른 법인을 이렇게 위탁 운영을 하는 KOK 플레이로 KOK 플레이만 놓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운영하는 것 자체가 그닥 어려운 그런 운영이냐. 이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으면 될까? 별로 많지 않아도 운영돼요. 앱이에요, 앱. 소위 말해서 우리가 디앱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애플리케이션이에요. DB에서 움직이는. 그리고 위 법인은 미디움을 포함하여 훌륭한 글로벌 회사들과 케어케이 생태계를 위한 개발, 유지, 보수 및 여러 계약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영리법인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4월 22일자 혁의 플랫폼 운영 및 정책 변경 예고 부분이에요. 여기도 KOK 파운데이션에서 어, 이 내용을 공지를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4월 12일에 최영규 이사장 3기 재단 이사장이 그 취임사를 올려놨었죠. 열흘 후에요. 이런 내용들을 그 3기 재단 이사장이 그때는 저것도 없어요. 그 재단 사무총장도 없었고 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라는 사람도 없었을 시점이에요. 앞에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요. 여기에서 이런 최대 스테이킹 금액 한도 설정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리플 코드 도입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여기에서 보면은 3항에 보면은 케어케이 플랫폼 운영 및 유지 보수 법인 이전 뭐예요? 플랫폼 운영 및 유지 보수 법인 이전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메타 M에서 그러니까 플랫폼 운영 인수 이후 현재까지 누가 플랫폼 운영 인수를 했느냐? 메타M이겠죠. 메타M의 전신 미디움 LTD고 미디움 LTD를 어떤 식으로 불렀느냐?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 불렀던 거지요. KOK 파운데이션은 싱가포르에 K 스테디움과 콕플레이 운영을 담당할 법인을 설립하였고, 이 K 스테디움 PT가 콕플레이와 K 스테디움 이렇게 또 표현을 해놨어요. 뭘?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따가 더 보실 게 있어요. 그리고 올 6월까지 기술 및 서비스 운영권을 완전 이전할 예정입니다. 메타M에서 K 스테디움 PT로 6월 말까지 기술 및 서비스 운영권을 완전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어, 공지에 대해 가지고는 이 세 가지가 구분해서 공지하도록 하겠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었어요. KOK 파운데이션 재단은 KOK 코인의 정책 및 발행과 유통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다 그러면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KOK 오너 월렛 스테이킹 모든 것들을 스테이킹 지갑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가지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메인넷 및 KOK 플랫폼 통합 관리와 운영 정책을 여기 KOK 재단에서 어, 모든 것들을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은 싱가포르 법인은 이때 이게 언제 생겼느냐? 4월 13일, 2022년 4월 13일에 싱가폴 법인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 한국 사람 2명, 이름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라무시게하고 오종건이라는 2사람, 그 다음에 현진 한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K 스테디움 PT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럼 K 스테디움 PT라는 거는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메인넷 운영 및 유지 보수, KOK 플랫폼 개발과 운영, 콘텐츠 소싱 및 운영. 근데 메타 AMS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거의 똑같은 내용이죠. 거의 똑같은 게 아니고 똑같네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다시피 그 법인증에 보면은 K 스테디움 PT의 한인 2인, 그 다음에 현지인 1명. 이게 파운더예요. 이 싱가폴 법인의 파운더가 설립자가 3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메인넷 운영을 할 만한 인력 있어요?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기술력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플랫폼 개발과 운영, 개발이라는 용어가 들어갔고 운영이 들어갔어요. 콘텐츠 소싱, 운영. 이게 금방 설립이 됐는 게 이게 4월 22일자라 그랬잖아요. 4월 13일에 설립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에서 하던 짓을 여기서 한다 이거예요. 인수를 어, 업무 인수 인계를 기술적인 부분까지 모든 것들을 이쪽으로 인수를 한다. 이쪽으로 인수 인계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메타 M은 또 보자 이거죠. 메타 M은 이 회사의 메타 M 그러니까 미디움 LTD라는 거기에 역시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비슷하게 여기도 이게 한 주짜리 홍콩 달러든 뭐 그 US 달러든 한 주짜리의 그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법인이에요. 근데 사람도 없고 똑같은 의미로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앞에 것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인력이 여기에도 존재를 해야 돼요. 근데 뭘 봤어요? 여기가 운영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테크니컬한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는 역할을 여기서 했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식회사 미디움이 들어가 있죠. 여기 또, 여기 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우리한테 보여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어, 제가 좀 이따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서 이 부분을 또 이야기를 좀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 말까지 모든 업무는 계약 해지 및 종료되어 싱가포르 법인으로 이전될 예정이며 추후 해당 시점에서 재안내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까 5월 16일자였나 그거죠. 어, 그리고 여기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 K 스테디움이 그 KOK 출금 관련해 가지고 KOK 플랫폼에서 어, KOK 상장된 거래소 또는 개인 지갑으로 다이렉트로 나갈 수 있었는데 반드시 변경되고 나서는 K 스테디움 앱을 통해서 K 스테디움으로 옮겨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게 뭔 정말 지랄 같은 그런 이제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거지요. 여기서 거래소로 내보낼 건데 다이렉트로 보내면 되는데 왜 이리로 거쳐가지고 또 거래소로 나가야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내용을 보시면은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데에서 기본적으로는 운영사였어요. 여기 그전에는 우리가 그 운영사라고 했을 때 미디움 파운데이션, 미디움 LTD, 그다음 메타 M 여기에 그 법인명이 공지에 나타났지요. 근데 이 그 주식회사 미디움이 KOK 플레이의 운영권을 인수하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그 이 미디움 부사장이라 해가지고 22년 11월 28일에 저한테 SNS로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조영준 부사장이라고 하는 CEO, 그 미디움의 CEO가 당사 대표이사인 정윤호 대표님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저는 드리오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놔놓고 주식회사 미디움 대표이사 정윤호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이 김판정 씨 다음에
받았던 그 대표이사직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뭐 쭉 해가지고 한번 그냥 빨리 좀 읽을게요. 우선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허재백님이 근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는 명백하게 범죄 행위입니다. 허재백님은 현재 저희 미디움뿐만 아니라 협력 기업과 유관기관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허재백님이 부산시 부산은행 등을 통해 미디움에 대한 옳지 않은 은행을 하는 즉시 우리가 잃게 될 수 있는 프로젝트 사업 손익은 수천억에 이를 것이며 수천억이 이른데요. 우리는 그에 대하여 명백하게 민형사상의 소송 또한 불사할 것이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미디움은 기존 KOK 재단과 체결했던 플랫폼 구축 요리로 넘어와요. 미디움은 기존 KOK 재단과 체결했던 플랫폼 구축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주식회사 미디움 대표가 KOK 재단과 체결했던 플랫폼 구축 계약 관계를 완료하였으며 K스테디움 메인넷의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그러니까 K스테디움 메인넷의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영역 업무 수행 책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라고요? 22년 11월 28일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K 스테디움 메인넷 이거는 누가 하는 걸로 이런 유지 보수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K 스테디움 PT예요. 근데 미디움은 주어예요. 뭘 해요? 요런 그 유지 보수 업무에 대한 용역 업무 수행 책임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는 이야기가 없다고요. 그래서 미디움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에 대한 행위를 즉시 멈춰주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결국에 저는 저걸 받았어요. 그, 고소장을 받았고, 그래서, 조사를 다 받고, 일단은 부송치가 됐었어요. 지금 뭐,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하나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 게 또 있어요. 자, 오전에 이게 뭐나 하면은 추적, 시사 멘터리, KOK 토큰 추적기, 디지털 경제, 뭐 봉이 김선달 해가지고 이게 언제 나왔던 거냐 하면은 2022년 5월 17일에 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또 좀 더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거는 추적이라는 그 PD가, 그 시사멘트를 추적에 PD가 그 올려놓는 내용인데, 우선 콕 토큰이 상장된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의 공시를 찾아봤습니다. 지난 2019년에 만들어진 홍콩계 회사로 나옵니다. 자, 이게 KOK 토큰에 대해 가지고 회사가 미디움이라고 돼 있고, 이게 미디움 파운데이션도 아니고 미디움이라 해놓고 미디움 LTD 홍콩이라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소가 학동로 강남구 서울 2층 4층을 쓰는갑죠? 근데 웹사이트는 KOKchain.io로 돼 있어요. 주식회사 미디움 위치지요. 이게 미디움 LTD의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미디움 LTD 메타엠이 미디움이죠. 그죠?
그런데 회사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 학동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시위했던 장소가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KBS에서 왔는데 플레이가 있어서 와서 저는 좀 허락을 받으려고요. 근데 미리 예약을 했을 때 잠시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약하고 와야 된다. 며칠 뒤 그래서 다시 안 찾아갔습니다. 플레이 측에서는 자기네랑 미팅이랑 그 같은 회사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니, 그거 확인 처음에 저희 그거 때문에 진짜 회사 망할 지경인데 정말. KOK 때문에 회사가 망할 지경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게 그 입구예요. 국내 회사가 아니고 뭐 해외 회사인데 뭐 이제 돈도 많고 그래서 지금 기술이 많이 필요하. 미디움 관계자가 국내 회사가 아니고 해외 회사인데 돈도 많고 그래서 기술이 많이 필요하다. KOK 사실 돈 없어요. 한국에서도 매출을 좀 꽤 받았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70억 정도 매출을 받아요. KOK에서도 매출을 꽤 받았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70억 정도는 매출을 받은 것 같아요. 누가? 저 미디움 측의 관계자가 이야기를 한 거죠. 콕토크는 콕재단이 발행했고 콕플레이 앱을 운영했던 건 미디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디움이 앱을 운영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기술 제공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 기술 제공이라는 거는 KOK 플레이 앱 9버전을 신버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신버전에 KOK 플레이 앱을 운영을 한 거지요. 근데 실제로는 그 금액이 아까 70억이라고 했는데 저는 한 160억 정도의 매출이 생겼을 때 거기에 한국도로공사, 조폐공사를 언급을 하고 가상자산을 언급을 하면서 그 매출이 생겼다고 했는데 그 나머지 두 가지는 그러니까 도로공사와 조폐공사의 매출은 거기는 그런 일을 수주를 준 적이 없다라고 시사멘터리 시민논란 열린 공감에서 이야기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찾아 들어가 보면 아시겠죠. 하지만 미디움 대표는 공식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서면을 통해 콕토크를 운영하는 것과 미디움 측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대표이사의 공식적인 입장문이요. 미디움은 콕 재단이 발행하고 보유한 KOK 토큰과 이에 따른 재단의 토큰 보상 정책에는 전혀 연관이 없는 회사이고 단지 2021년 상반기 콕 재단의 요청에 의해 미디움이 보유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초고속 블록체인 메인넷을 설계, 개발하여 제공하는 업체일 뿐이다. 21년 상반기 이게 소위 말해서 KOK 플레이 앱 운영 인수 계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거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의뢰를 받은 거는 요청을 받은 거는 뭐예요? 초고속 블록체인 메인넷을 설계, 개발하여 제공하는 업체일 뿐. 여기 끝이에요. 플랫폼 구축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보셨던 그 내용에서 KOK 플레이 아까 뭐였죠? 그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한간에는
콕과 미디움은 같은 회사이고 콕의 실질적 대표가 미디움의 김판종 대표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오해가 시작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콕재단은 토큰을 발행하는 법인은 비영리 법인이다. 현재 최영규 과거 재단의 CTO가 제3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셨다. 콕의 소유권을 알고 싶다면 먼저 사업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콕재단이 있고 재단이 발행한 토큰 KOK가 있다. 이 토큰은 콕재단이 보유하고 있다. 콕재단이 보유하고 있는데 최영규 이사장이 누구한테서 25개를 받았어요? 미디움에서 받았어요. 콕재단이 발행한 토큰의 사용처가 바로 콕플레이라는 앱이다. 콕플레이는 주식회사가 아니고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는 단순 앱이다. 단순 앱이에요. 단순 앱. 미디움이 운영 인수 계약의 대상은 콕재단이나 콕재단이 발행한 KOK 토큰이 아닌 그냥 마켓플레이스인 콕플레이라는 앱이다. 토큰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재단이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미디움은 플랫폼 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KOK 토큰과는 무관한 앱에 80만 회원 DB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 앱의 운영 인수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무관한 앱에 80만 회원 DB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스테이킹을 한 거는 뭐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움직여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앱이지요. 그리고 이 업체가 왜 그 80만의 회원의 DB를 활용을 이 사람들이 왜 해요? 이거는 KOK 플레이, 그러니까 KOK 재단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어, 사업 취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스테이킹을 하고 스테이킹한 사람들이 회원이라기보다는 참여자죠, 그냥. 그러니까 이는 용어조차도 참 이상하게들 썼죠. 요 밑에 보면은 미디움은 콕과는 별개의 회사라는 건가요? 라고 이어 콕 측과의 유지 보수 계약을 조기 해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콕과 그 계약 조기 해지했어요? 안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어드바이저 4명을 이율 배반적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과도 그 어드바이저들이 KOK 재단과 계약 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미디움과 계약 관계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율 배반적인 사람으로 치부를 당했느냐 하면은 KOK 토큰을 받았는데 임금으로 어드바이저로 그 토큰을 시장 가격이 떨어짐에도 내다 팔기 때문에 이율 배반적이라고 해서 계약 해지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연속적이에요. 설계한 콕 재단 이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을 들고 뛸 사람들, 곧 서부를 개척할 사람들, 미국식으로 표현한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그들에게 뭘 해야 되겠으면 뛸 수 있는 확실한 어떤 그런 보상이 이런 것이다. 그러면 이 사업 영업 방식도 최 박사님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영업 방식에는 저는 크게 어떻게 개입 안 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쪽은 또 제 역량도 제 그 강점도 아니고. 그런데 대화 중 최 이사장의 입에서 이상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때의 KOK 가격으로 이제 이걸 말씀드리다가 제가 까먹었는데 지금까지 세이셸이 저희가 어떤 세이셸 공화국에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세이셸 법을 따라야 돼요.
자, 여기에서, 어, 마지막 제가 더 이상 뭐, 특별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어, 방금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그, 미디움 입장문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왔죠. 거기에서 나왔는지 아니면은, 그, 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저와 이봉우 씨, 이 사람들의 악의적인 그, 허위사실 유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의 공지가 하나 나왔잖아요. 거기서인지 기억이 확실치는 않은데, 아마 거기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 법적으로 해당 사항이 없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법적으로 저촉이 될 만한 그런 게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금방 최영규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전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하지요. 그러면은 저는 이 말은 그 우리가 KOK 재단의 문제였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사기 유사수신 이게 재단이 한 거다라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거는 재단 자체가 어디에 설립이 됐어요? 쉐실공화국에 돼 있다고요. 그래서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국내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냐면은 재단이 있고 재단의 역할을 재단이 가지고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미디움 파운데이션, 미디움 LTD, 메타엠, K 스테디움 PTE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주식회사 미디움의 김판종이라는 사람이 있는 그 업체에서 모든 것들이 움직인 거죠. 거기에다가 이런 업체명들, 이런 법인명을 내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걸 하면서 재단에서 보유를 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재단이 통합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너월렛이든 스테이킹 지갑이든 이런 자산과 관련된 거는 재단이 쥐고 있어야 돼.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세요? 주식회사 미디움이라고요. 왜?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거는 본래 여기에 우리가 누가 그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기사를 쓸 수 있도록 기사 내용을 제공을 한 쪽은 그때 동아일보인지 중앙일보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기자들이 스스로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 누가 제공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주식회사 미디움이라고 추, 그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거지요. 미디움인데 뒤에 파운데이션을 붙였고 가로 해가지고 미디움 LTD라고 했죠. 근데 미디움 LTD나 메타엠이나 KCDM PT나 여기는 실질적인 그 자본금도 없고 인력도 없고 단지 페이퍼 컴퍼니처럼 법인만 설립되어 있고 어떠한 공식적인 계약을 할 수 있는 그것만 만들어 놓은 거지요. 누가 모든 걸 했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거래소에 등록이 돼 있는 게 미디움 LTD라고 돼 있고 주소가 주식회사 미디움의 주소를 써요. 미디움 LTD는 홍콩 법인이에요. 뒤죽박죽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이라는 사람이 미디움 LTD에 관련돼 있던 그 어떠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운영사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거기 직원들과 그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뭘 만났다는 이야기나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어요? 다 어디와 만나고 어디와 소통을 했어요? 주식회사 미디움이에요.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는 2018년
10월 23일에 설립된 회사예요. 자본금 10억, 12억, 지금 12억 5천인가 뭐 그렇게 돼 있는데 100명 있었다라고도 하고 150명, 200명, 300명까지도 언급이 됐어요. 제 이메일상에는 300명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주식회사 미디움에는 사람이 16명 있는 거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거기에 있던 직원들이 크립티드라는 어 아까 그 공지사항에 보시면은 헤이 스테디움 PT라는 데가 KOK 플레이와 헤이 스테디움의 뭐 운영사처럼 그렇게 표기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운영사가 아니고 크립티드가 지금 운영사예요. K 스테디움 PT는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에 지금 공식적인 그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해요. 미더비에 들어가 보면은 표기를 그렇게 해놨어요. K 스테디움 PT 대표이사 김판종, 크립티드 운영상가 뭐 크립티드 대표 박윤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왜 제가 전 세계에 하나뿐이라고 최연소 전 세계에 하나뿐인 그 팔성 송가병 씨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옛날 거를 올리면서 그렇게 설명을 한 이유는 거기는 제가 만났을 때도 김판종 씨와 만났을 때 송가병 씨가 그 자리에 있었고 한 번은 주선을 그렇게 해가지고 만났고 또 한 번은 세계 피해 단체들이 대표들이 시위를 2022년 12월 27일인가 하고 나서 저녁 6시인가 7시 돼가지고 미팅을 한 거. 그때 누구하고 미팅했어요? 주식회사 미디움의 판종 씨하고 했어요. K스테디움 PT하고 하지 않았어요. 메타엠하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단하고도 재단도 저는 만나는 봤지만은 재단은 아무런 적이 없었어요. 권한도 없고 업무 인수 인계 받지도 못했고 그 오너월렛의 25개를 KOK 25개만 딸랑 받았는데 그것도 락을 걸어버렸다라고 해가지고 최영규 이사장이 어, 플랫폼 가격 조정 TFT가 구성이 돼 있었음에도 이니셜 미팅 한 번만 그것도 줌으로 하고 끝나버렸어요. 왜?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사장이 됐는데 계약 관계가 어떤 계약 관계인지도 본 게 없고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서는 뭐 저도 최영규라는 사람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재단에서 싸움을 해서 안 되면은 재단이 운영사 쪽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업무 인수인계하기로 했으면 인수인계하고 그 다음에 오너볼렛 넘겨줄 거면 넘겨주고 당연히 넘겨줘야 되는 거고 마스터키도 넘겨줘야 되는 거고 스테이킹 지갑까지도 모든 정보를 다 이쪽에서 가지고 있어야죠. 스테이킹 지갑에 대한 프라이빗 키도 다 이쪽에서 다 받아야죠. 그렇게 돼야지 재단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재단으로 넘어갔으면 이 모양 이 꼴까지는 정말 안 왔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해요. 아무것도 넘겨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재단의 사무총장이라는 작자는 제가 듣기로는 7월 1일부터 KOK 재단에 합류를 했는데 2023년 1월 31일부로 7개월 정도를 월 2천씩 받다가 관뒀죠. 어디에 합류를 했느냐? 주식회사 미디움에 합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3월 8일 돼가지고 KOK 재단 이사장이 토마스 프레이로 바뀌었는데 전 이사장은 자기가 교체가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지요.
그 공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KOK 파운데이션 홈페이지에서 나왔어요. 그 홈페이지에서 나왔는데 그 홈페이지는 강영규라는 사무총장도 그 회사를 간뒀으니까 1월 말부로 간뒀으니까 2월 온전한 2월 하나에 3월 7일이니까 일주일 더 30, 한 6, 7일을 최영규 이사장은 비번을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가 이 KOK 파운데이션 홈페이지에 접근 권한은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알고서 재단 그 홈페이지에 접근을 해서 재단 이사장이 교체가 됐다는 것을 취임을 그렇게 토마스 프레이가 했다는 것을 올릴 수 있어요. 준 적이 없다 이거예요. 최영기 이사장은 준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홈페이지를 그 오픈을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어딘가에 의뢰를 했을 거고 그거를 최영기 이사장이 하지는 않았겠죠. 사무총장이 했든지. 그러니까 그는 사람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둘 중에 하나가 그 홈페이지를 제작 의뢰를 했던 그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비번 변경을 내가 잊어버려 가지고 새롭게 리셋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아귀 안에서 이루어졌을까? 자,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이거지요. 우리는 KOK 플레이에 지금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KOK 플레이는 보상량 마케팅, 이니셜 마케팅용으로 30%, 50억 개의 30%인 15억 개가 거래소에 풀릴 수 있는 유통 물량으로 15억 개, 그 신고가 된 거예요. 그거를 지금 저희는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엊그제 이틀간, 양일간 송가병 씨가 설명한 내용을 한번 그 예전 거를 제가 전달을 한번 해드렸죠. 왜? 그 당시가 뭘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KOK는 삼성 또는 5성이 되면은 평생을 돈 걱정 안 하고 산다는 그런 논리의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5, 4, 3, 2 이렇게로 해가지고 5년간 풀려버리면은 5성이 끝나는데, 삼성 5성이 돼도, 5성 정도만 되면은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산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뭘로 바뀌었어요? K스테디움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럼 삼성 5성을 갈 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VIP를 이용을 하든 뭘 하든 빨리 5성 가라. 뭐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때까지는 그렇게 또 왔는데 문제는 K스테디움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내일쯤은 자산 이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또 한번 해드릴게요. K스테디움을 간 것, 그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누구하고 지금 손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운영사라고 이야기하는 자칭 운영사지요. 공식적인 부분으로는 그쪽에서는 이랬다 저랬다 계속 그랬기 때문에 어떤 게 운영사 계약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알 수 있는 거는 계약서 들고 보여주면 되잖아요. 너무나 쉬워요. 안 하잖아요. 근데 거기하고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송가병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초창기에 자기가 자산 이전 시행이 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했고 그 이후에 100% 자산 이전을 하면은 50% 프로모션 피를 얹어서 준다. 그러면 먼저 들어간 사람은 손해 아니냐?
그만큼 리워드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보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30%로 해가지고, 월 30%인지, 연 30%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두 배가 돼가지고 60%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인가, 뭐, 어떤 설명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 날부터, 어제부터인가, 뭐, 하여튼 간에 그 60% 적용이 되는 걸 봤는데요. 그러면은, 그 보상은 재원이 딱 정해져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다, 뭐 또는 뭐 몇천만 개다, 뭐 그게 정해져 있었을 텐데 처음에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뭐 150일이 되면은 자기가 넣었던 수량을 다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한 200일 정도 되면은 자기가 넣었던 원코인 수만큼을 회수를 할 수 있다. 또 1년이 지나면은 회수를 할 수 있다. 근데 1100만 개만 있을 때와 이게 지금 한 7억 개 정도가 모였을 때와 재원 자체를 가지고서 나누기를 해보잖아요. 근데 그 보상이 주어지는 게 뭐 인플레이션 1억 개다. 1억 개 중에서 운영사용 한 2천만 개, 20% 빼고 8천만 개 가지고 하면은 도대체 몇 년을 해야지 그걸 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SOP를 또 반으로 따개놨지요. 그러니까 보상받는 게 또 반으로 줄었지요. 그러면은 그거는 끝도 없는 세월이 흘러간다. 근데 이거를 그 설명하는데 보면은 100만 불 가지고 계세요. 10만 불은 있겠지요. 10만 불이면 돈 얼마인 줄 아세요? 1억 3,600만 원이에요. 1억 3,600만 불을 이렇게 넘겼잖아요. 근데 그거를 넣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돈도 좀 이렇게 저거 필요할 때는 좀 써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보상 나오는 거, 한 번 들어가는 거, 뭐, 소각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거 나중에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디파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담보물로 맡겨놔놓고 다른 걸, 빌려가지고 기획 개발하는 데다가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수익이 나면은, 그걸 가지고서 다시 그 담보금만큼을 주고, 내 거를 담보 맡겼던 거를 찾아오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KOK 담보물 받아줄 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케이스타지요. 누가 받아줘요? 100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겠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죽이라는 사람도 추방 그 재판이 7월 9일인가 줄라이 9th라고 돼 있었으니까 7월 9일이겠죠? 7월 9일에 재판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한국으로 추방이 돼 가지고 송환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줄줄이 다 엮여서 이제 제대로 조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저희는 사실은 한주기도 같이 넣어가지고 고발 조치를 하고 싶었죠. 도망갔잖아요, 벌써. 없는 거 하는데. 해놓으면 뭐 해요? 거기 기다리라고요? 피고발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없는 사람 때문에 기다리라고요? 우리는 그런 시간 때문에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이제 들어오면은, 당연히 지금, 이 사람 외에, 이것 말고도 다른 것 때문에 또 법적인 그 책임 회피를 위한 싸움이 한쪽에서는 되게 골머리 쌓고 있을 일이 지금 있다고요. 거기에다가 미국에도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해놓은 게 있고 이게 전부 다 어디하고 관련이 있냐면 우리 KOK에서 KOK재단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해외도 다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발 조치를 해놓은 거예요. 왜? 자금이 생길 수 있는 데는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자금이 돌아다녔을 거다라고 자금 세탁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지금 매출을 올리는 게 있겠어요? 정말 많은 내용들 뭐 한도 끝도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건 자료만 가지고서 하나하나씩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한도 끝도 없을 정도로 저는 할 수 있는데 오늘 내용, 그 내용만 눈으로 보셨잖아요. 엉망진창 막 뒤죽박죽 뭐 말도 바꾸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앱 운영하는데 70억이 들어왔다. 앱 개발을 해주는데 70억이다? 그렇게 따져도 웃기는 이야기고요. 운영이라 해도 웃기고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 70억은 웬만한 회사 1년 매출도 힘들어요. 근데 그 우리가 운영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유지보수 뭐 이런 거 해주면서 유지보수 운영 뭐 이런 거 하면서 70억? 근데 저는 159억 그거 전부 다라고 생각해요. 왜? 2020년도에 뭐였었어요? 3,840만 원이에요. 2019년도에는 매출 제로예요. 5년 전부터 기술 개발을 해왔다면서요. 그런데 그 기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 그거는 제가 또 강지원, 김판종 씨, 최영규 씨 그 인터뷰한 그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한 5년 전부터 개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사도 없는데. 어떻게 임금 주고 뭐 그 개인적으로 자기 주머니에 있던 거 줘가면서 그 기술 개발을 해왔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권한도 없는 쪽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 공식적으로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 회사가 모든 곳에 나타나고 우리 KOK와 관련된 모든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K스테디움조차도 K스테디움도 아까 그 내용에서도 있었지만은 제하고 통한 내용에도 그 내용이 있고 메인넷 개발에 대한 일만 한다라고 했어요. 다 달라지잖아요. 지금은 재단도 토마스 프레이 재단 이사장 낯짝이라도 한번 본 적 있어요? 없죠. 근데 요번에 뭐 6월 1일인가 여수 박람회 특강하러 온대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번이라도 3월 8일 이후로 나타난 적이 있어요. 누가 모든 걸 해요? 김판정 씨 말고는 지금 본 사람이 없어요. 송가병 씨 말고 본 사람이 없다고요. 강영den가 거기에 뭐 저기 그 뭐 팀 운영자 뭐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게 이게 정확한 팩트예요. 그러니까 아까 최영규 이사장이나 임판용 씨가 이야기했던 미디움 입장문이 아니고 악의적인 뭐 시위 선동자 뭐 하면서 나왔던 그 공지사항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법 적용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더더군다나 배임 행령으로 가지 않으면 누구를 상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문제 해결을 못한다. 이게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던 오늘의 내용입니다. 참조하시고 스스로도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